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드시고 계세요? 영양제 먹습니다. 탈모 영양제. 제 주변에도 요즘에 탈모 영양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탈모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럼 오늘 탈모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원장님은 탈모 영양제를 드세요? 먹고 효과가 있으셨나요? 그럼요. 저도 먹고 있죠. 한 10년째 지금 꾸준히 먹고 있어요. 제가 먹고 있는 이제 보조제 성분들을 좀 설명을 하면, 근데 모든 탈모 보조제 다 마찬가지거든요. 기본적으로 머리카락 성분이 이제 케라틴이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케라틴 성분이 꼭 필요하고, 비타민이 많이 필요한데 수용성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이제 B씨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B군이 굉장히 중요해요. 탈모에는 비오틴, B1, 티아민, 또 뭐 판토텐산, 엽산, 뭐 코발라민 이런 거 환자분들이 간혹 가다가 비오틴 먹고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 비오틴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비타민 B 컴플렉스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산이나 L시스테인 같은 거,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는 맥주효모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미네랄, 우리 모발 성장에 필요한 미네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아연이랄지 구리, 셀렌, 크롬 이런 것들, 망간 같은 경우 모발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들이잖아요. 이러한 성분들이 골고루 들어있는 영양제가 굉장히 좋은 탈모 영양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원장님은 탈모가 없어 보이시는데 약을 드시나요? 예방적으로 먹어야죠. 심해지고 나면 늦기 때문에 우리가 약은 치료적인 목적으로 먹는 거고, 영양제는 예방적으로 이런 목적으로 먹는 거죠. 탈모 영양제로 딱 하나로 묶어져 있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오틴은 뭐냐면 비타민 B7이에요. 비타민 H 하면 우리가 비오틴을 이야기해요. 이게 헤어라는 뜻이에요. 헤어. 이 단백질의 케라틴 생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비오틴이죠. 그래서 탈모 예방도 하고 모발도 굵게 해주고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 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맥주효모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어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피 혈류순환을 굉장히 촉진시켜주고 또 모발을 탄력을 준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이제 모낭의 성장 주기를 휴지기에서 성장기로 많이 돌려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비타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철분도 이제 모발 성장 속도를 굉장히 향상시켜요. 휴지기 탈모의 원인도 개선시켜주고 또 완화도 시켜주고, 엽산 같은 경우 우리가 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데도 이제 탈모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비오틴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되나요? 비타민 중에서 B하고 C군이 수용성이에요. 수용성은 물에 녹아서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과복용해도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금 많이 먹어도 문제는 없어요. 하루 권장량도 이제 정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 100 마이크로그램 정도? 하루에 한 3번 정도 먹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영양제 같은 경우 보면은 뭐 1000에서 한 5000 마이크로그램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도 해요. 이 비오틴을 너무 과함량을 또 섭취했을 때 약간의 여드름 같은 경우는 난다거나 피부 트러블들이 발생하는 확률이 조금 높아지긴 해요. 건강검진 같은 걸 앞두고 있다면 조금 피하면 좋겠다,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네, 많이 먹으면 혹시 막 중독되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까요? 탈모 영양제는 처방받아서 먹는 약물이 아니고 보조적인 성분이에요. 중독이나 내성 가능성은 낮죠. 단지 이제 심리적으로 이 영양제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의존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크게 중독성은 없고요. 불안하다라면 이제 의료진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 용량을 좀 조절할 수는 있을 거예요. 원장님 혹시 그 탈모 영양제 많이 먹으면은 몸에 털이 더 많이 나거나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떤 특정 호르몬을 자극했을 때는 우리가 먹은 그 영양제에 따라서, 약에 따라서 다른 부위에 털이 날 수는 있어요. 대표적으로 영양제는 아니지만 먹는 미녹시딜 같은 경우 있잖아요. 먹는 미녹시딜이 이제 혈관 확장제인데 대표적인 부작용이 이제 다모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로 인중, 이마, 구렛나루 또는 손등 이런데 털이 많이 났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끊게 되면은 보통 또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런 탈모약이 아닌 영양제 같은 경우는 크게 그런 다른 데 나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체질에 따라서 호르몬 변화에 영향을 받았을 때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주로 약물들이다. 그래도 이제 이상 증세가 좀 생겼을 때는 복용을 중단하고 또 내원해서 원장님과 상담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럼 원장님 이거를 많이 먹으면 혹시 살이 찔 수도 있나요? 탈모 영양제 먹고 살이 찐다, 뭐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탈모 영양제는 아닌데 일반 영양제들 성분 중에 식욕을 증가시키는 성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보면 우리가 프로틴 성분, 세포를 막 살아나게 만들면서 대사를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이 식욕도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영양제,
그리고 세 번째로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영양제,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간혹 가다 식욕을 올리게 되고 살이 좀 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 영양제 자체가 일반적으로 살이 찌게 하진 않아요. 아, 네, 원장님 오늘 그 탈모 영양제 진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탈모 영양제에는 다양한 케라틴부터 맥주효모, 단백질, L시스테인, 비타민 B군, 또 다양한 미네랄들, 이런 것들 골고루 잘 들어있고 잘 활용만 한다면 탈모 약물보다도 더 좋은 보조적인 역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탈모 치료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영양제도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면서 또 올바른 자기한테 맞는 탈모 치료를 꾸준히 같이 병행했을 때 풍성한 두피 모발 건강을 이룰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김은상 원장이었습니다.